김대리,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면 돼? 자기가 우리 집 공식 여행 플래너잖아. 어디 가면 돼? 응? 탱글 가보세요. 뭐, 탱글? 네, 저도 거기다 여행기 올려요. 펭귄의 펭, 글자의 글. 리뷰 보고 전하는 소셜 자유여행, 탱글.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스타입니다. 날 추운 일요일날 모였습니다. 잡스타 안회장은 여전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골골하고요. 오늘은 잡스타 시즌2 세 번째 이야기이자 35번째 이야기, 퍼스널 트레이너 편 준비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 요게 다른 말로 하면 개인 운동 코치, 뭐 요런 뜻은, 어쨌든 저 퍼스널 트레이너 우리 흔히 전국 어느 동네에나 많이 있는 헬스장, 국산용어로. 네. 헬스장에 가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요거 오늘 자근자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게스트분 두 분 오셨고요. 오다리님이랑 네. 뽀그리님 예. 오셨고, 그리고 저희 잡수다의 방송 작가 논상떼님과 그의 남편인 달팽이님까지 오늘 모조리 출동했습니다. 먼저 오다리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달입니다. 예, 트레이너로서 일한 지는 횟수로 한 7년, 8년. 프로필은 조금 이따 볼게요. 오달입니다. 네, 반가워요. 왜 오달이세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제 다리가 좀 오다리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벌어졌다고요? 예, 저는 그냥 약간 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약간 휜 정도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개가 지나갈 정도. 개도 크기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네, 그렇죠? 삽살개부터 뭐. 작은 개. 작은 개 말티즈 정도? 네. 저는 다 지나가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뽀구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대를 나와서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뽀글이라고 합니다. 예대를 졸업해서 체육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네. 예대는 전공 뭐였어요? 저 연극 영화 전공입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얼굴이 약간 연극 포스가 약간 있다. 그런가요? 네, 약간 무슨 뮤지컬 배우 같은 약간.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원래. 뭔가 좀 꾸며낼 것 같은. 포장을 잘할 것 같은 멤버에. 아니, 정말. 인생이 연기고. 오늘,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잡스타 이때까지 출연했던 남자분들 중에 최고로 잘생겼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네, 맞아요. 아니요. 다 안 보셨잖아. 얼굴이 안 보인다고. 두 분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 트레이너란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강 알지만, 이게 분명히 잘생겨야 돈이 되는 직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을 보니까. 아주 관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논산떼님 인사 한마디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논산떼기입니다. 네. 더 할 얘기 없으시죠? 네. 달땡이님도 오랜만에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논산떼 남편 달땡이입니다. 달땡이님은 논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주말에. 주말에만? 네. 이 두 분은 공식 주말 부부세요. 그러시구나. 네. 이 논산댁이라는 이 닉네임이 약간 과부 느낌도 나죠. 맞아요. 두 분은 어쩌다가 잡스타에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요? 사실 저한테 PT를 받고 있는 회원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퍼스널 트레이너를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고, 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일을 제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잡수다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방송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편에 이제 와인샵 앤 바를 운영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때 다음 게스트 추천을 하는데 퍼스널 트레이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방송 듣자마자 바로 밤에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셉돌님이 한몫했네. 와인샵에 나오셨다. 그렇죠. 그러면 오다리님은요? 저는 어떤 주변에 같이 일을 하는 친구가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뽀글이님이 뽀글이님이 그래서 이제 알게 저번에 만났는데 안 그래도 이 방송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 또 전화 오더니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짧게 뭐라 해야지 속성과외식으로 이제 들어봤죠. 그 뜻이 요약본 보듯이 어떤 느낌인가? 그런 나오겠습니다. 네, 두 분 걸려들었고요. 네. 자, 그러면 프로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뽀글이님부터 할까요? 예. 저는 연극 연기를 전공을 했고요. 전공하고 뮤지컬 배우를 하다가 그 뮤지컬 배우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뮤지컬 배우만 해가지고 돈이 잘 안 됐었어요. 원래 뮤지컬 업계가 돈이 조금 초반에는 잘 안 되죠. 그쵸. 아주 그게 스타가 돼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어렵죠. 좀 힘들죠. 근데 그렇게 뮤지컬계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퍼스널 트레이너 하게 된 게 집안 사정 때문에 집이 어려워졌어요. 집이 확 어려워지면서 제가 이제 제 밥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 전에 그걸 하면서 이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처음에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라 헬스장 그냥 알바식으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오전에 헬스장 오픈하는 일을 하고 오픈하고 나중에 또 연습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공연도 하고 두 개를 병행을 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회원 중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이쪽 계통에. 근데 우리나라 국가공인 자격증이 딱 하나 있어요, 체육 쪽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그 자격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같이 운동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전부터 운동은 제가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잘한다 해서 저희가 중국 출장 갔을 때 한번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 시합을 했거든요. 한 12m 정도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짧아가지고 하고 나서 오바이트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마침 또 이제 그 헬스장 사장님이 지루하다.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일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다가 또 그 회원 중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른 회사를 소개받게 됐어요. 그 회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이름이 뭐죠?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삐처리하겠습니다. 예, 이름은 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개인 트레이너들을 전문으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회사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회사는 이제 개인 트레이너는 1대1이잖아요. 1대1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책도 내고 방송 활동도 하는데 이제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제 회사죠. 기반을 마련해주는 회사다. 예,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을 개발하는 쪽. 1대1 트레이닝이 아닌 저희가 운동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여러 명들이 따라할 수 있게 책이나 DVD로 이제 출간을 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쪽이 아니라 만드는 쪽인 거죠. 네. 거기에 조인하시게 됐다, 그 회사에.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일이 있을 때만 가니까 조금 자유로워요. 일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다른 피트니스 센터에서 관리 및 팀장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에 위치해 있죠? 분당 쪽에 있습니다. 분당이에요? 예. 분당, 이름 얘기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거기는 이제 여성 전용 피트니스인데요. 걸스짐이라고. 예. 걸스짐이라는. 걸스짐이요? 예. 분당 순회동? 죽전 쪽에 있습니다. 예. 걸스짐. 네. 그러면, 오다리님은요? 질문이 뭐였죠? 너무 앞에 지루해서. 프로필. 프로필이요? 어쩌다가 이 업에 빠져들었는지.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부터 이제 헬스를 했었어요. 헬스를 하다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를 제가 너무 못해서 이제 운동이랑 병행해서 가면은 좀 좋은 학교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체육학과를 진학을 했죠. 네, 그런 솔직함 좋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반 사회체육학과를 나온 게 아니고 사회체육도 이제 분야를 같이 하지만 장애인과 노인 쪽, 유아 쪽을 이렇게 많이 담당을 하는 특수체육학과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뭐 수영 강사도 했었고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체육과 출신들은. 수영 강사도 했었고 헬스 트레이너도 그때부터 했었고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들도 이게 가르치고 복지관에서도 이제 특수체육 선생님으로 재활 쪽으로 일을 했었고 하면서 어떤 길을 내가 졸업을 해서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던 찰나였죠. 뭐가 돈이 될까? 뭐가 돈이 되고 내가 장기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에서 들어가는 게 돈은 많이 안 되지만 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서 전국 장애인 체전 같은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도 데리고 나가고 막 이제 수영대에도 이제 장애 아동들 수영대에 있잖아요. 뭐 그런 데도 데려 나가고 이랬는데 제가 한 2, 3년 동안 공들여서 슬픈 얘기인데 눈물바다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되게 이렇게 2, 3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던 한 명이 있어요. 그럼 걔는 엄마랑 같이 올 거 아니에요? 엄마랑 와가지고 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3년 정도 가르쳤을 때 그 아이와 저와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걔는 날 못 알아봐.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내가 3년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2-3번씩 꼭 만나고 주말에도 만날 때도 있었지만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한편으로 이제 내가 열심히 가르쳤던 3년 동안 아이지만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람이 좀 쇼크 먹었구나. 쇼크라기보다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보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허무한 것 같은 있겠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고 이쪽을 약간 접었어요. 접고 있다가 이제 트레이너 쪽을 이제 좀 더 치중을 두고 했었는데 사실 돈이 되더라고요. 이쪽이 더 해보니까 돈도 되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맞춰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죠. 아니 하도 꽃미남이라 가지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개인 트레이너도 하고 원래 저도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개인 트레이너와 헬스 트레이너와 차이가 뭐냐. 이제 저희가 퍼블릭 트레이너와 퍼스널 트레이너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퍼블릭 트레이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퍼블릭 트레이너가? 말 그대로 일반 회원님들 오면은, 이제 기구 사용 방법 정도 알려주고. 우리 헬스장을 석 달 끊고 보통 석 달에 5만원, 10만원 내고 가면 기초 가르쳐주는. 별 대우 없는. 호흡을 요렇게 하고 기계 요렇게. 호흡 요렇게 하시라 그러고, 러닝머신 이제 이거 스타트 누르면 된다고 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퍼블릭 트레이너다. 이제 요즘에는 나눠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게 좀 나눠졌었어요.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죠, 옛날에는. 예전에는. 그런 거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하고, 이제, 올해 경력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매장의 팀장도 하고 한 체인의 이제 총괄 팀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 한지는 그럼 몇 년 됐어요?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뽀구리님은? 저도 4-5년 정도 됐습니다. 비슷한 정도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1세대가 또 있어요. 이제 그 1세대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저희가. 2세대 정도. 네. 퍼스널 트레이너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얼마 안 됐죠. 네. 저 한 10년 전에 헬스장 끊고 갔을 때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동네 헬스장에 아까 얘기했던 퍼블릭 트레이너. 그쵸. 기초를 이렇게 대강 알려주는 그런 분들은 계셨는데 특별히 뭐 PT. 예전에는 이제 트레이너가 아니고 관장님들이 계셨죠. 관장님들이 그건 좀 더 옛날. 관장님들이 다 알아서 관장도 주시고. 맞아. 괜찮았나요, 프로필? 괜찮았어요. 네. 좀 지루했고요. 네. 그러면, 이거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네, 무슨 일 하는지 간단하게 두 분 중에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제 트레이너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원들을
지도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3개월 걸릴 거를 한 달 만에 이렇게 쪽집게 과외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량진에 이제 쪽집게 선생님들 보면은 속성으로 빼주잖아요. 3개월 걸릴 거를 한 달이 아니고 한 5년 걸릴 거를 한 달, 두 달. 그렇죠. 진짜요?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을 갖고 하면은 평생에도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진짜요? 예, 정확한 정보를 저희는 제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 달, 두 달이면은 한 달에 한 4, 5kg는 무조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들든 건강한 몸을 만들든 근육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부위를 그렇죠. 내 몸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서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어느 근육을 어떻게 사용해야 정확히 쓰는 건지를 알려주고 이 퍼스널 트레이닝이 끝나도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죠. 지금 앞에 계신 세 분도 지금 다 몸 상태 틀리는데 한 가지의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알려드린다면 개인 트레이너가 아닌 거예요. 다 틀리고 논산팀 틀리고 그렇지. 예. 틀리고 달덩이. 예, 달덩님도 틀리고 그분들의 이제 몸 상태에 맞는 트레이닝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눈썰미도 굉장히 좋아야 돼요. 빨리빨리. 예, 뭐가 지금 이분한테 뭐가 망가져 있고 뭐가 망가져 있고 네. 배가 심하게 나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식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이거 빨리빨리 체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해결책을 하나씩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이 라이프 스타일 바뀌면서 그럼 자기의 몸매도 변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트레이닝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스 클럽에서 무슨 표현이 맞나요? 헬스 클럽이 맞아요? 피트니스 헬스 클럽 그럼 피트니스 통일할게요. 그럼 피트니스에서 그 안에서 운동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식이요법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한 걸 피트니스 외 생활까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좀 불편했어요. 이제 식단을 적어오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은 식단을 적어오는데 밥 한 공기, 제육볶음, 그러면 밥이 진짜 어떤 한 공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육볶음이 얼마나 빨간지 몰라. 마늘 싸먹었는지 어떻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뭐가 되죠? 뭐 하세요? 사진? 카카오톡. 카톡. 바로 찍어버리면서 보내라 그런 거야. 먹을 때마다? 지금도 저도 카톡이 막 10개 정도 와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먹었다, 이거 먹어도 되냐. 그리고 주말에는 또 제가 이제 글 같은 거 제가 블로그를 좀 하니까,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제공된 거를 읽어봐라. 그럼 편하게 또 이제 알기 쉽게 여러분이 바뀔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좋아졌죠. 음식 보시면, 이 칼로리가 어떻고, 영양이 어떻고, 이런 걸 그냥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좀 덜 드시고, 이거보다 더 다른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개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붙어야 개인 트레이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24시간 관리는 못 해주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밀착돼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원하는 몸 상태나 다이어트 이 목적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컨트롤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뽀글이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그런 게 많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진 않아요. 퍼스널 트레이너 중에, 이렇게, 딱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센터에서 일해봤지만, 이렇게 눈썰미,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 움직이는 거를 보고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근육을 쓰고 있고 지금 어디가 틀어져 있고 이런 거를 딱 캐치하는 사람은 전 몇 명 못 봤어요. 저도 그렇고 오다리님도 그런 걸 보는 걸 제가 봤는데 몇 명 못 봤어요.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퍼스널 트레이너도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센스, 좀 타고난 감각 같은 게 필요해요. 들어서는 근데 진짜 가보면 이렇게 이분이 딱 이렇게 전문적이다라는 생각 드는 분을 못 봐서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걸 행동을 하면 아니 그 질문하면서 왜 이렇게 콧미소를 날려 콧미소를 옆에 신랑이 있는데 막 영업이 몸에 배있구만. 어때요? 전문적으로 보이나요? 제가 이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어떤 근육을 쓰는지도 다 보이시고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 게 보이는데 실제로 동네 피트니스를 가면 그런 분을 못 봐요. 이분이 진짜 전문적이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겠구나 하는 생각은 그거는 논산댁이 개인 트레이너를 안 써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은 상담 받았는데. 받고 이럴 때 하는 건데 트레이너 영향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이제 뭐 PT가 없을 때는 일반 회원님들하고 이제 또 이제 이 러닝머신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소홀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되게 다 젊으시더라고요. PT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냥 그건 좀 저보다- 후반부에도 질문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왜 그래서- 젊냐. 이렇게. 진행까지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또 여기서 말 못 드리고 간 게 있는데요. 이런 개인 트레이너도 이렇게 이런 일도 하지만 사실은 수건도 접고, 빨래도 빼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전단지도 네. 돌려야 되고,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홍보까지 거의 다 홍보를 같이 해야 되니까. 하죠.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몸이 고됩니다. 그렇구나. 팔방미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수업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또 열심히 영업을 뛰어야죠. 팔방미인이라기보다 그냥 노가다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의 어설픈 표현은 너무 큰 걸지 마시고요. 제가 상당히 이제 지식이 부족한 편이라. 전단지 돌리다가 고객 만나면 좀 창피하겠다. 맞아요.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얼굴이 좀 두꺼워진 편이죠.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전단지 나가면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전단지를 이렇게 옛날 얘기인데 오픈센터에도 일을 하게 되면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오픈센터는 또 뭐예요? 새로 오픈한 센터. 그러면은 그 주변에 상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걸 다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쪽 뺏어 와야 되니까. 그치. 네. 홍보 나가면은 뭐 어디 히팅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면서 전단지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니까 말은 해야 되고 엄마 친구 만나고 막. 엄마 친구 아들이 전단지 돌리고 있더라. 패스에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때도 있었죠. 정말 옛날 얘기지만. 네. 맞아요. 그런 거 겪어봐야 그 힘든 걸 알지. 저도 옛날에 제 하는 일 공부하려고 제 스스로 전단지 막 돌린 적 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죠. 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제 개인 그 전단지 만들어서 돌리고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나 좀 지나가는 얘기인데 좀 아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늦었지만 물어볼게요. 네. 아까 생활체육 지도사 혈증 얘기했죠. 예. 그 따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지. 네. 어느 정도 운전 면허보다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쵸?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실기를 먼저 봐요. 실기. 예. 실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운동 기본적인 운동 자세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 이제 덤벨이나 바벨 같은 거를 몇 개를 놔두고 뭐 어깨 운동 뭐 숄더 프레스를 해봐라. 그럼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벨을 잡아서 숄더 프레스 자세 정확하게 말로 하면서 이거는 뭐 팔을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운동이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실기 테스트를 하고 간단하게 뭐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를 이제 면접 구두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필기를 봐요. 필기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반적인 뭐 생리학적인 부분이나 뭐 운동 역학적인 부분들을 뭐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요. 연수를 시켜줘요. 연수를요? 예. 쪽지기 가이식으로 이렇게 책자를 하나 줍니다. 거기에 이제 정답과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뽀글이님이 얘기해 줬던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보디빌딩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제 헬스장 일할 수 있는 건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일반 전형이 있고 체육 이게 전공한 사람도 전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 전공했던 사람은 뭐 생리학이든 뭐 어떤 거든지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으면은 실기만 보면 돼요. 뭐 이론은 충분히 준비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었으니까 일반인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예. 봄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시험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이제 실기를 보고 필기를 보면은 대학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대학교 중에 자기가 가까운데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그 자기 전문적인 부분을 이제 맡아서 교육을 해주세요. 그 교육을 듣고 자기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필기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하면 자격증이 나오죠. 그게 몇 점 기준이었지? 몇 점을 넘어야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70점이었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어렵진 않다. 근데 뭐든지 그렇겠지만 이게 객관성이란 게 좀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다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실기 시험을 보는 이제 교수진들이 9분이 계십니다. 그 9분 중에 보디빌딩을 정말 전공하신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보디빌딩에 대해서. 예, 이제 다른 거. 근데 어느 학교든지 보디빌딩을 정말 선수 출신 우리나라 보디빌딩 1세대 그분들이 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구두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난이도 있는 질문을 오는 거죠. 난이도 있는 질문에. 그러면은 뭐 정말 4학년 정도 돼가지고 지식도 있고 운동도 꽤 했고 현장에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1학년이 붙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복불복이죠. 네, 약간 앞에 교수님들이 잘 걸려야 돼요. 심사위원들이. 예. 그거는 조금 자격증 얘기는 별 재미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취업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퍼블릭 트레이너가 아니라 네. 퍼스널 트레이너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무조건 아닌데 보통 이제 취업할 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선호를 하죠. 기왕이면 다홍치원 참치 말하고. 예, 그렇긴 한데 거죠. 없어도 굳이 그렇게 뭐 지장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안 회장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땄어. 네. 근데 얼굴이 이 상태고 몸도 조금 뭐 그렇고 말투도 이래. 그런데 우리 오다리님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없지만 얼굴도 저래 삐까삐까하게 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아. 그러면 자, 우리 뽀구리님이 원장님이다. 제가 사장이면 네. 당연히 오다리 쓰죠. 그렇죠. 그런 거겠죠. 저도 이제 무슨 조건이면 센터 매출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트레이너도 뽑고 관리자로 있다 보니까 센터에서 그렇게 이제 얼굴도 괜찮고 스펙도 좋은 사람들은 좀만 이따 가요. 네? 왜?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센터마다 급여씩 다 틀리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실함이 요즘에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성실함이 사실은 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얘 자질, 성실함. 태어날 때도 성실함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실함.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려면은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할 수 없어요. 외모를 저 같은 경우에 좀 떨어져도 지금 아내장님처럼 이렇게 성실해 보이면은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호감일 수도 있죠 더. 거짓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재밌겠다. 이 트레이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이. 트레이너들은 다 항상 닭가슴살만 먹고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된 생활 안에서 엄청난 의지로 살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의지로. 그건 좀 베이비 때 운동 처음 이제 막 한창 재밌고 막 이제 몸 만드는 거에 할 때 이제 지금은 뭐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유지란 게 없더라고. 유지는 안 돼. 망가지거나 좋아지거나 둘밖에 없어. 유지란 건 없는 것 같아. 몸은. 안 그래요? 맞죠? 근데 노하우를 아니까 예전보다. 그러니까 더 쉽게 운동을.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 운동을 하고 먹는 거 어떻게 내가 조절하고 해야 되는 걸 정확히 아니까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실 몸을 만들 수 있죠. 뭐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시죠? 대단하시네. 모르셨어요? 대단하신 모르고 방송하셨구나. 아니 살짝 알긴 알았는데 나도 지금 처음 들어보네. 이런 경력을 만드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이렇게 트레이너를 오래 해봤지만 우리가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 정도의 능력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끌어주냐에 따라서 이런 경력이 생기고 아니면은 헬스장에서 계속
개인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나도 경력을 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나. 운이죠, 운. 이것도 운인 것 같아요. 그쵸. 누구 만나냐, 참 중요하지. 그런 것 같아. 저도 예전에 이제 TV를 보면서, 나도 저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거기 나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누굴 만나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솔직하게 그냥 얘기 드리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나름 잘 나가는 퍼스널 트레이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정? 잘 나간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쑥스러울 테니까 넘어가고. 잘 나가는 트레이너들, 많은데, 그 중에서 나름 본인들이 이제 좋은 위치, 나름의 성공라고 얘기 들려나? 한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얼굴? 저는. 얼굴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한 대답 감사하고요. 그 운을 제가 받으려면, 어떤 자기, 인품이나 인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나를 좋게 봐줬을 때, 더 재밌는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봤을 때, 아까도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사실 누구나 저희도 이제 오랜 시간 이제 트레이너를 해왔지만 사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지만 너무 이렇게 그런 데만 또 따라다니는 연예인 트레이너 아니면은 이제 방송을 하고 싶거나 이런 데만 너무 이제 치중하고 자기의 이제 내적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어떤 사이즈 몸도 이쁘게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또 실력. 사실은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품이라던가 정말 성실함 이런 게 있던 얘기 똑같이 또 하고 있어 지루하게. 제가 같은 얘기 알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는 사실 저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을 만났을 때 저희 사장님이 털 매니아예요. 털 완전 추종자. 꼭 털이 있어야 된다. 이 남자는. 일본에서는 털이 있으면 간지고 털이 없으면은. 그치. 맞아요. 일본에 딱 갔을 때 이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이 인중이 민둥민둥하냐 여기 촘촘하게 뭐가 박혀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마침 수염이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털이 얘는 있어서 넌 털빨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 와봐라.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오다리님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예술이에요. 골반이 여자보다 더 잘 벌어져 있어요. 제가 좀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같은 게 굉장히 잘 돼요. 여자 운동할 때 자세가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털, 오다리님은 골반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왔죠. 맞는 얘기예요. 이직 많죠 이쪽 업계는. 너무 많죠. 많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점프한다든가, 그죠? 맞죠. 돈 따라가는 거죠.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게 요즘엔 더 그게 심해진 것 같고. 싼 데는 얼마부터 비싼 데는 얼마까지 있어요? 개인 PT 값이? 여기서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토마토, 나토? 네이토, 이란.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싼 데는 얼마부터 비싼 데는 얼마까지 있어요? 개인 PT 값이? 개인 PT 값이 싼 데는 12회 30만원짜리 제가 본 거 같고요. 12회 30만원. 저희 동네 10회 20만원짜리. 서울 기준에서.
12회 한 달 코스죠. 12회면 주 3회씩 해가지고 4주짜리니까 그거를 30만 원에 가는 것도 있고 뭐 비싼 데는 이제 뭐 방송에 나오는 그 섹션당까지거든요. 한 1회 14만 1섹션이라까지 1회 14만 원, 16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1회. 네. 1회 드는 시간은 얼마 정도예요? 한 1시간 정도 되죠. 1시간 정도. 네네네. 본인들은 얼마 정도? 저희는 그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아, 7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격을 올렸다가 올리기는 쉬워요. 올렸는데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어. 그치. 내가 우리가 좀 거만해져가지고, 야, 우리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 좀 올려야 되겠어.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와. 가려봤자 해가지고 돈을 확 올렸다가 갑자기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쉽게 못 올려요. 올렸다 내리는 건 좀 창피하잖아요. 아예 우리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휴머니즘으로 간다는 그런 컨셉으로 장기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돈이야. 섹션당 해당 한 6, 7만 원이면 하루에 몇 타임이나 해요? 그런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경기 때 이제 저는 사실은 하다가 당이 너무 떨어져요. 뭐가 당 떨어져서. 당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시간 내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타임 바로 넘어가 또 한 시간 내내 회원님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도 받는 사람은 1시간 하지만 그치. 저희는 1시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집중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말을 아시겠지만 뭐 가르쳐본 거 한 번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 분 다. 근데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거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설명을 해주고 못 알아듣고 이러면 당이 떨어져서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진짜 뭐 7타임 이상은 안 뛰어요. 7타임. 5타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은 힘들고, 약간은, 좀 끝나고 나면 기운 남고. 그 경기가 괜찮아가지고, 이 수강생들이라고 하나? 네네, 그렇죠. 하여튼 고객들이 쭉 있을 때는, 네. 하루에 7타임, 8타임씩, 한 달 30일 동안 쭉 있는 거예요? 그쵸.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크게 쉬는 날은 없고? 주말에는 이제 예전에는 주말에도 나갔어야 돼요 헬스장을. 근데 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주말에 좀 쉬게 해주더라고요 헬스장에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 주 5일 이상 토요일에는 해달라 그래도 제가 좀 스케줄이 있어서. 자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20에서 25일 정도 쭉 일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그게 고충이랄 게 뭐냐 하면은 섹션당 돈을 받는 거잖아요. 섹션당 얼마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루를 쉬면 그 하루가 다 이제 손해인 거예요. 맞아요. 그치. 하루라도 더 일을 하는 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하는 거면은 쉬는 게 아깝지. 아까운 거죠. 왜냐면 저희는 꽤 많은 돈이 날아가니까. 트레이너는 길지 않으니까 생명이. 그렇죠. 자 그러면 섹션당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7만 원짜리다. 네네. 7만 원짜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7만 원을 받으면 온전히 100% 수입은 아닐 테고. 그것도 이제 거기 헬스장 뭐지 피트니스 떼줘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예요. 얼마나 떼줄지 난 궁금해요. 다양한 컨셉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릴게요. 다 틀려요, 진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 네, 이제 좀 대표적인 거. 아까 12회에 30만 원. 네. 그 친구는 100% 갖고 가더라고요. 아 본인이. 센터에서 왜냐면 거기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는 아닌 거야. 일반 헬스장에서 한두 명 이렇게 해주고, 그런 추가적인, 싸기도 하고. PT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러면 관장님이 갖고 가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PT를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되게 낮아요. 기본급. 80만원, 70만원, 60만원까지 주는 데 봤어요. 그리고 7만원짜리 수업을 끊어도 수업료는 실질적으로 11,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본인한테? 예. 수당으로 나오는 게? 네, 그리고 커미션이란 게 또 있어요. 영업사원처럼. 커미션이 또 있어서 커미션이 6,000원, 7,000원. 내가 한 달에 300만원어치의 이 개인 레슨을 내가 끊어오면은,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죠. 수업료와 커미션 영업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저도 현장에 있지만. 복잡한데요? 예. 그러니까, 대충 들으면 7만원짜리 끊어도 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 갖고 나는 금액이 2만원 미칠 거야, 아마. 2만원 위로 올리려면은, 매출을 한 달에 본인이, 한 4, 500 정도 찍어야 될 거예요. 그런 이제 컨셉이 또 있고. 그러니까 요러고 정리를 하면은 한 300 정도 타겟을 PT 매출을 한 달에 300 정도 찍는다 그러면 한 7대3. 그리고 뭐 400 찍으면 뭐 6대4. 500 찍으면 4.5대 5.5. 뭐 요런 식으로. 대충 얘가 그렇게 컨셉이 되게 다양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5대5, 6대4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PT샵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요즘에. 네. 개인 PT샵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본급이 없고. 네. 매출에서 뭐 5대5. 예, 그렇죠. 워낙에 이제 수익을.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군요. 그래도 거기에 맞는 데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고객한테 섹션당 7만원짜리를 받는다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7만원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매출인 거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 사람은 나한테 뭐 2만원짜리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오는 돈 이거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네. 본인도 굉장히 수업의 질적으로를 올릴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솔직히 7만원짜리 수업을 받고 자기가 7만원 다 받는다 그러면은 질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 자기가 이제 뭐 간식 같은 것도 매달 뭐 이거 다이어트 식품 이렇게 7만원짜리 수업인데 5천원짜리 하나 못 사드리겠어요? 근데 7만원짜리 수업 끊고 트레이너들이 15,000원, 2만원 갖고 가다 보니까 그런 질 좋은 거를 갖고 갈 수 없는 거죠. 회원님들이. 네,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또 저희 같이 약간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홈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홈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한 소도구를 가지고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 있는데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혹은 좀 센터나 이런 데서 하기 싫고 좀 개인적인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예를 들면 연예인이라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이제 사모님, 네, 사모님들, 뭐. 그리고 그냥 너무 뚱뚱해서 헬스장 가기 싫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연락 오면은 이제 금액을 제시를 하죠. 오케이 하면은 이제 소도구나 들고 차로 이제 찾아갑니다. 네.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갖게 되니까 서비스 질이 굉장히 달라지죠. 예. 네, 그거는 1시간 하든 1시간 반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약이 없으니까. 뭐 가격 단가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잘 따라오면은 저도 더 해주고 싶어. 너무 잘 따라오고. 그러면은 수업이 끝났지만 제가 2번 정도 더 수업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저 마음이 갈 때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그 회원의 등급이 있어요. 예. 회원의 등급이 있는. 예.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은데 안 따라와주는 회원들이 있고 똑같이 가르쳐도 눈에 띄게 효과가 막 보이면서 정말 열심히 따라와주고 저랑 막 얘기하는데 성격도 너무 잘 맞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막 더 해드리고 싶죠. 더 해드리고 저희가 막 센터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그냥 서비스로 더 드리고 시간도 조금 더 이렇게 해드리고 예. 그렇게 저희가 보는 회원들의 그 등급도 있습니다. 마사지도 좀 해드리고. 예, 마사지도 좀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 뭐. 네. 상대방하고 이렇게 잘 맞게 되면 인지상정이라고. 더 잘해주고 싶어. 상대방이 또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면 더 진심으로 더 잘해주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나한테 사실 주는 이득이 뭐 돈 10,000원도 안 되는데 무슨 꼭 100만원 준 것처럼 날 쓰려고 하면 정말 진짜 짜증나지 속으로는. 그 헬스장 진상들 중에 있어요. 헬스장 진상. 있어요. 그 헬스장 진상이 몇 명 있는데 왔는데 분명히 5만원짜리 센터 끊으러 왔어요. 근데 자기는 뭐가 된다느냐 이렇게 그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이게 과시를 하는 거죠. 있는 척 나하고. 있는 척 엄청 허세하고 날짜 서비스 안 주냐 이런 거 하고 컴플레인 메일 걸고 그렇게 깎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럴 거면은 멤버십 피트니스 가서 대우받고 하지 여기 왜 왔는지 진짜. 원래 이 사회에서 이 중상위 계층 나름 배웠다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돈은 찌질하게 쓰면서 있는 척은 다 하고 받을 건 다 받으려고 해요. 속 시원한 해답이네요. 근데 그게 주로 어떤 계층들이냐 그러면은 약간 배운 계층들. 약간 배운 계층들. 네, 어중간하게 배운 계층들. 그런 얘기 하죠. 어중간하게 가진 계층들이 많이 그래요. 이 피트니스도 이게 최상급이라고 뭐 굳이 얘기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멤버십 피트니스가 있어요. 멤버십 피트니스 같은 경우는 회원권 사는 데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2,000에서 2,200만 원 정도 들고 연 회원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뭐 이런데? 호텔이나 뭐 이제 뭐 클럽이 따로 있어요. 그런 이제 뭐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클럽이 있다거나 뭐 여의도 쪽에 이제 상위 뭐 사장전들만 다니는 그런 피트니스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샤워룸에 샤워 직원들도 따로 있고 골프장에 골프 프로들도 꽤 이제 상급자들 프로들도 있고 수영장도 따로 있고 이런 이제 풀 세트 갖춘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대우를 원하시면 다니는 건데 여기 와서 우리한테 동네에서 10만 원 내네. 그러니까 너무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뭔 얘기하다 우리가 일로 샜죠 지금? 예? 뭐 돈 얘기하다가 했나? 그렇죠. 돈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뭐 대략 떼주는 구조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개인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월 수입 얼마나 정도 가져가요? 한 200에서 300 정도는 가져가요? 예,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트레이너들이. 어느 정도? 예. 자리 짧은 사람. 하루에 한 수업을 7개 정도 뛴다. 네, 하루에 월화수목금 정도. 그러면은 한 300에서 350.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뛴다. 그럼 뭐 700, 1000도 갖고 그래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뛴다. 예, 그러신 분들 제가 봤어요, 실제로. 와, 정말로. 쓰리잡 뛰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한 센터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 운동 시간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본인은 정말 트레이닝만 하는 거예요. 본인 운동 시간도 없고.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잘 가르치고 하니까 이렇게 수업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700, 800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 봤어요. 그러면은 진짜 저는 혀를 내두르죠. 야, 정말 체력 좋다. 많지는 않지만 한 10명 있으면 한두 명 정도. 일단 수요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수요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원이 10분 이상 되잖아요. 10분, 15분 이상? 그럼 사실 회원관리 안 돼요. 한 달에 10분, 15분? 예. 어떻게 30명. 10명이 넘어가면? 30명, 20명 있는데 그 회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그 회원들이 먹는 걸 다 체크하고. 저는 그래서 10명에서 15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내가 지금 돈을 밝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따라가고 하는 거지. 그 정도 인원이면 예. 수입은 어느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저는 이제 이 수익 구조를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지니까 한 500에서 600 정도 찍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인원 관리하고 그 정도면 괜찮다. 그 사람들이 주 몇 회를 끊냐 중요해요. 15명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15명이냐. 그러면 돈이 안 되는. 주 2회, 뭐 주말반. 최소한 주 3회 이상 끊어주고. 주 3회, 주 5회 땡큐고. 주 2회짜리 회원님 5명보다 주 5회짜리 회원이 1명이 낫다니까. 빨리 괜찮하고, 예. 안 빠지고. 그것도 이제 빠지게 되면은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섹션당 받으니까 저희는. 안 빠지고 꾸준히 나와주는, 정말 열심히 나와주는 회원은 참 좋은 회원이죠. 너무 고맙죠. 예. 사랑합니다. 중간에 본인이 계약해놓고 본인이 결석하면은 그냥 돈 못 받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죠.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다. 무단 결석하면은 저희가 시간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한 걸로 치는데, 미리 연락을 주면은 이제 시간 조정이 계속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주 나와주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빨리빨리 수업이 끝나니까. 어느 뭐 피부과든지 다 똑같을 거예요, 그건. 빨리 끝나고 다시 등록하고. 리뉴가 많아야죠. 네. 이게 저거랑 다르네. 우리 보통 이제 뭐 운동 배우러 한 달 끊어놓고 자기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 헬스장 등록 회의는 해놓고. 예. 되는 거니까 이거랑 맞습니다. 다르네. 예.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자분이 더 많죠? 고객은? 네, 저희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방송 활동도 하고 책도 낼 때도 여성의 라인에 대한 책을 낸 거예요. 잠깐만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아까부터 자꾸 중국하고 일본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중국하고 일본에 책을 낸 거,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그 회사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 일본하고 중국에서 중국에다 판매를 하는 건가요? 중국에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해가지고, 그쪽에 트레이너로 이제 여자들 운동을 좀 몇 번 소개를 했고, 방송에서?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책을 저희 이름으로 책을 내고. 두 분 이름으로? 예, PMPA. 두 분 이름으로 PMP. 네, PMP. 이거 빼주세요. 네네. PMP 괜찮아. PMP까지 괜찮아.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케이블에서 저희 운동을 6개월 동안 연재도 하고. 두 분의? 네, 그리고 방송 나가서 이제 소개도 하고 잡지. 이런 쪽에서 또 소개를 계속 꾸준히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고,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방송을 한 번 정도 했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건 일본이고,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방송. 책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책은 일본에서 내셨고. 그거를 여성 몸매 만들기에 대한. 여성 몸매 만들기. 네. 남자가 안아주고 싶은 여자의 몸 만들기. 매력적인. 네. 재밌죠? 네. 제목이 감칠맛 나네. 남자가 안아주고 싶은 여자 몸 만들기.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너무 마르고만 싶어 하니까, 너무 마른 몸을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몸매 좋아하세요? 저는, 볼륨감 있는 몸. 그렇죠. 누구나 그런 몸매를. 마른 거 싫어합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소수의 취향도 존중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예, 볼륨감 있는 여자를 좋아하죠. 마른 거보다 차라리 예. 통통한 게 그렇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근데 아니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디가 통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 비켜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걸 몰라요. 마르고만 싶어하고 남자들이 마른 몸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만들고만 싶어한단 말이에요. 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몸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책은 왜 국내에서는 안 냈어요? 국내 출판사가 안 받아줘. 투자를 안 했으니까. 투자한 출판사가 일본에서 그렇죠. 일본에서 저희한테 그런 거를 한마디로 아니 일본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희를 처음부터 데뷔를 시킨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계속 끼워넣기를 했어요. 끼워넣기 하다가 그쪽에서 반응이 온 거죠. 반응이 와서 한 건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점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사실 한 10만 부 정도 팔리면 베스트셀러 되잖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초판 찍는다고 해도 한 2,000부, 3,000부 이렇게 찍는데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는 저희가 초판이 35,000부. 초판이. 그리고 시장이 엄청나게 살아있고 뭐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막 뭐 200만 부 이상 팔려 나가는 게 일본 시장이니까. DVD 시장도 살아있고. 몇 세까지 찍으신 거예요, 책은? 저희는 작년에 찍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초판 발행, 네. 초판. 네. 씁쓸하네요, 갑자기. 책을 들어보니까. 네. 한국에서 해도 꽤 인기는 끌겠다. 물론 본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출판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고.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출판사. 예, 계약은 안 했고, 계속 일을 만들어 가려고. 출판사 분들 많으시는데. 예. 연락하면 계약하면 되겠다. 출판사 분들 많으세요? 좋은 컨텐츠 많습니다. 근데 이 원고료가 작아지고. 몇 프로인지 아시죠? 저희 휴머니즘이 있으니까. 뭐, 돈 따라다니면은 장기적으로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다면야, 뭐. 그걸 제시하고 싶어요. 정확한 정말 여자의 아름다운 몸매.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비율도 좋고. 아니, 그러면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 책에서 얘기하는 골자 몇 가지,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면 조금 딱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약간의 여자들은 너무 마르기만 싶어 하는데 약간의 건강 체지방도 중요해요. 건강 체지방 중요하다. 건강 체지방을 유지해야 된다. 네.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심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이요법을 사람들 보통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저희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여자한테 필요한 근육과 불필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골반 구조인데, 골반 쪽을 계속 자극을 해서 전체적인 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는 남자 운동과 여자 운동은 틀려요. 대부분의 남자 이제 보디빌더 이런 운동 방식으로 저도 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은 여자 몸은 완전 틀리기 때문에 여자 몸은 더 아름답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는 트레이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딩 방식이 아닌 좀 이제 여성 라인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라. 그렇죠. 아니 저희 검색해보면은 나오실 거예요, 네이버에. 아니, 그걸 참고할 만한, 최근 국내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네. 우리 듣는 여성분들이 참고할 만한, 어디로 가면 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있어요? 블로그는 소개해줘도 되지 않아요? 네. 정치가 까발려지니까.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도 그렇지만 여성 전용 피트니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뽀글이님도 여성 전용 피트니스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방배동 쪽에서. 방배동, 뭐예요? 밝히세요. 피트니스 이름이요? 네. 레드 콩고 피트니스라고. 레드 콩고? 예. 콩고. 레드 콩고 피트니스. 레드 콩고. 예. 네, 체인점 이수점에서. 거기서? 네네. 오다리님. 네. 블로그 얘기해주세요, 블로그. 블로그는 네이버에 그냥 트레이너 PMP라고 치시면은. PMP. 예. 나올 거예요. PMP, 박 할 때. PMP입니다. 한글로 트레이너, 영어로 PNP로 검색하시면 두 분의 벗은 몸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크크크.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료가. 그럼 그 블로그 가면은 여성들이, 남자들이 안고 싶은 몸매를 가질 수 있도록 간단한 조언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인 트레이너 상식이 나와 있고요. 네,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낚시만 있구나, 네, 낚시만. 집으로도 찾아갑니다, 저희. 너무 디테일한 거는 안 넣죠, 네. 등도 들어가니? 장사의 기본이지.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송 출연이나 책도 내고, 하여튼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 생긴 것도 한 연예인 같아, 두 분 다.
재밌게 살고 싶어서. 여기 출연하게 된 것도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고객들이 여자분이 많잖아요. 남자분들 비해서는 거의 10명 중에 한 7, 80%는 여자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난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얼핏 들은 얘기도 있고 사실은. 네네. 야화가 많을 것 같아요. 있죠? 뭐 야화까지 아니더라도 꼭 본인들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얘기. 저희가 이거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스캔들을 안 만들어요. 회원을 돌같이 보고. 돌같이 보기 싫은 분도 한두 분씩 있지만 너무 매력적이고 그런데 절대 이제 그런 거 안 만들어요. 하지만 저희 밑에 있는 직원들 이제 다른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락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려오죠. 가만히 있어도 난 고객들이 추파가 올 것 같아. 추파도 오고 그러면은 쟤랑 뭐 어떤 트레이너가 연락을 한다더라.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둘 중에 하나 없어져. 보통 회원이 안 나오는 게 회원이 이제 퇴실을 하거나, 트레이너가 그만을 두거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이 이제, 있어요. 뭐, 여자 트레이너도 또 매력적이잖아요. 메이플 여자 트레이너가 또 남자 트레이너가 그런 것도, 뭐, 없을 수는 없고, 또 이제, 그런, 예전에 이제 수영 강사 같은 거 할 때, 수영 강사를 하다 보면 이 헬스 트레이너보다, 뭐가 많을까요? 터치가 훨씬 많아요. 잡아주는, 물속에서 몸을 떼일 수 있게 배를 잡아준다거나. 그럼 내가 여기 한 자리에 서 있고 회원들이 쓱 지나갈 때마다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이제 회원을 안 잡아준 거지. 그 회원이 그 다음 안 나와. 삐졌어. 자기만 안 잡아준 거야. 알아. 본인도 알아. 그래가지고. 날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안 나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에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하죠. 회원이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냐고. 나오시라고 오늘 배 좀 받쳐드리겠다고. 네. 잠깐 딴 생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되게 예민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개인 트레이너를 할 때 1대1로 하다가 그 회원이, 여자 회원이, 2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살을 뺀 거를 얘네 달려줬더니 우리 셋이 그룹 수업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금액을 3명이 사는 거니까 좀 낮춰가지고 1명 다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해가지고 3명을 이제 진행했죠. 근데 1명은 분명히 저한테 운동을 배웠잖아요. 근데 나머지 2명은 안 배웠잖아.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손이 많이 가겠어요? 안 배운 사람한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회원이 이제 화가 난 거지. 내가 소개시켜줬는데. 나를 더 봐줘야지. 조용히. 터치를 많이 해줘야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조용히 문자가 장문으로 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면 상처가 심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많이 진행이 안 되고 한 3회 정도 진행됐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더 많이 봐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질문이 좀. 그 얘기가 중요하긴 하네요.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 일을 오래 잘하려고 하면, 사적인 스캔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소문은 굉장히 빨라요. 헬스장 좀 좁아요. 엄청 좁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은 없으니까. 그쵸. 그 작은 헬스장에서. 그렇게 자꾸 스캔들을 만드는 트레이너를 고용주는 쓰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특성상 스캔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트레이너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원들도 와도 있는 회원이 개개인의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마다. 그럼 호감이 있는 회원한테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말을 걸고 그건 당연하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서로 호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다가 저 혼자 집에 하고 있으면은 이제 뭐 둘이서 고기를 먹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 마주칠 때 있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둘 중에 하나. 그런 거보다 난 트레이너들이 보통 잘 사는 집 사람들이 체육적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집이 어렵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자기 몸뚱아리로 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안 드는 일이고 시작할 때 트레이너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돈에 악착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트레이너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사모님들 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이제 돈 때문에 거의 이상의 서비스를 약간 하게 되는. 선수처럼
영업을 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를 많이 봤어요. 이제 선수인지 트레이너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네. 밖에서 만나고 막 선물 받고. 근데 물론 이제 뭐 그게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PT다, 내가 트레이너다, 퍼스널 트레이너인데 나 독신이고 내 나이 40에 아내장인데 나 잘 나가는 트레이너지만 어느 사모가 강남의 사모가 나한테 100억을 제시하면서 자기의 어떤 세컨드가 돼주거나 어떤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 네네.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아마 그렇겠죠. 네. 그 기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금액이 1,000,000원 제시하면서 그러면 이 아줌마가 장난하나 이러겠지만 맞아요. 금액이 무지막지하면 난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기준의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흔들릴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그러나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절제하는 모습이 절제하는 게 꾸준히 되어야 좋은 트레이너 생활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유지를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모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사모님 나이. 다들 자기가 도덕적이고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인간은 생각보다 돈 앞에서 약합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약해요. 네. 의외로.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없어요? 막 이렇게 큰 돈에는 덤덤하다가도 정작 어느 순간 내가 되게 흥분해 있는데 보면 돈 결국 몇 천이나 몇만 원 때문에 흥분해 있거나. 맞죠. 네. 좀 더 몇천 원 싼 거 사려고 하루 종일 온라인을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 발견했을 때. 며칠 때 퇴근하고 나서 계속 보고 있는 나의 표절함을 발견했을 때. 네, 맞아요. 내가 오늘 5,000원 때문에 이거 생각했구나. 맞아요. 사람 의외로 돈 앞에 약합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솔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네.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대략 상상은 되지만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지금의 하루 일과 패턴은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따로 다니니까 그쪽 회사에 일이 있을 때는 오전에 이제 나가가지고 연습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연습이 끝나면은 퇴근을 하는데 퇴근해서 이제 저녁에 일하는 센터로 오죠. 근데 보통 트레이너들이 이제 오전 파트, 오후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같은 경우에는 센터 오픈 시간이랑 뭐 마감 시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픈 시간이 보통 6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 6시에 출근을 해서 한 2-3시 정도까지 네,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후 트레이너가 이제 이어서 3시부터 11시에서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3시부터 3시나 4시 정도부터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거. 네, 근무하는 동안에는 청소도 아까 얘기하셨던 네, 청소도 그렇죠. 하고 뭐 수건 정리도 하고 네. 뭐 빨래도 빼고 잡일도 하고 네, 맞습니다. 필요하면 뭐 서류 정리도 하고 뭐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과를 얘기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흔들어야지. 보충제 이렇게 흔들고 네. 단백질 보충제를 일어나자마자 이제 공복에 먹어줘야 돼요. 아침에. 공복에 아침에 하나씩 먹어주고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예, 기회의 창이라고 있는데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운동 직후 30분 내 그리고 자기 전 이렇게 가장 흡수가 빠른 3번의 기회가 있어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거를 놓치면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챙겨서 먹으려고 하죠. 네, 눈 뜨자마자 아주 그냥 흔들어야죠. 하루 일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보충제 흔들죠. 보충제 흔들어서 뭐 먹습니다. 손동작 오해의 소지가 좀 이렇게 흔들어야 사실 잘 섞여요. 네, 이렇게 아침에 보충제 흔듭니다. 그걸 먹고 이제 샤워를 하죠. 샤워하고 나와서 TV를 좀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태닝을 하러 갑니다. 피부 톤이 좀 구릿빛으로 나와야지 근육이 좀 이뻐 보여요. 돈 많이 들어요, 트레이너. 보충제 값도 만만치 않고, 태닝도 해야 되고, 원래 까만 사람은 괜찮은데.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도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을 쉐이크에 갈아서, 닭가슴살 믹서기에 갈아서, 거기다가 이제 우유 넣고, 그걸 마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해서 수건을 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루 종일 이제 PT를 하고, 네, 일이 끝나면은 이제 또 집에 와서 보충제 먹고. 술, 담배는 잘 안 해요? 저는 이제 담배를 원래 안 폈는데, 몸을 한창 만들어야 될 때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즐기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술도 좀 먹고, 사람 많이 만나고. 되게 절제된 생활을 해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쪽 직업이. 아시다시피. 딱 먹는 거 아니고, 그래도 가끔씩 한잔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네. 이렇게, 둘 다 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을 때 있고, 무슨 촬영이 있거나, 저희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그땐 이제 철저하게 통제를 하죠. 그리고, 그, 촬영이 없거나 할 때는 약간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술도 가끔 한잔하고. 네. 이제 촬영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어디, 일본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가서 계속 편의점에서 샐러드를 사다 먹는 거야. 계속, 그렇게. 그 전날까지. 그러다가 촬영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빵이랑 맥주랑 엄청 먹고 얼굴이 통통 부어가지고 기분을 하는 거죠. 이 먹는 걸 참 계속 안 먹다가 갑자기 먹게 되면 사람이 팅팅 붓거든요. 그쵸. 예. 완전 팅팅 부어가지고 한국 들어오고. 지금 그 얘기는 일본에서 얘기. 예. 일본이나 중국에서. 예, 지금, 예. 그럼 요즘도 일본 자주 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고정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방송? 잡아주면 가는 거죠. 저희 불러주면 가는 거지. 안 불러주는데 가면. 그때 걔네 괜찮더라. 뭐 이렇게 걔네 한번 같이 올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오거나. 저희 개인적으로 책 홍보하러 가거나. 예. 그럴 일이 잡히면 이제 가는 거죠. 회사에서 그걸 잡아주는 거죠. 있어야지 가요. 안 그러면은 비행값이랑 숙소랑 돈이 안 남아나요. 네,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언어도 많이 배웠고요? 언어도, 예. 그, 뽀글이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 정도는 아니고, 누가 내 욕할까봐. 네, 그 정도만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네. 나한테 욕을 내도 내가 웃어야 되겠다. 맞아요. 네. 바보 되기 싫어서 좀 공부를 했죠. 제일 힘든 거 어떤 거예요, 일하면서? 이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힘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저녁 때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러 오니까,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 거. 아, 저녁에. 그렇잖아요. 제가 3시부터 뭐 11시, 12시까지 일한다. 주말이다. 그러면은, 예. 남들이 쉴 때 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루나 빠지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저녁 때 일을 하게 되면은 밤에 12시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따 보면은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태해지기가 쉽고 그런 게 좀 안 좋다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나이가 좀 늦게까지 할 수 없다는 거, 이 일을. 예. 좀 더 여쭤보려고. 생명이. 예. 정년이 대략 아무래도 나이 많이 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외모도 그렇죠. 좀.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PT샵을 오픈을 해서 40이 넘으셨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직접 뭐 센터를 차리지 않는 이상 그 정도 나이까지 그 트레이너를 하기는 힘들죠. 몸도 너무 고되고. 맞습니다. 예. 결국은 조금 나이가 차면은 운영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두 분 다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고 추후에는. 저도 지금은 이제 관리자 쪽으로 좀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트레이너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저의 앞날에 직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조금씩 해야지. 네. 운영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힘든 점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직업의 귀천이라는 게 굉장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뭐 만약에 지금은 여자친구 없지만 여자친구 생겨서 상대방 부모님한테 내 직업을 밝힐 때 좀 상대방 부모님 들었을 때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직업군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런 체육 쪽 일하거나 뭐 수입도 불규칙하고 언제 한창 이제 남자가 벌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은퇴해야 될 시기예요. 이거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상대방 부모님이 에 대한 나의 직업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거 굉장히 그런 불안감은 있겠다. 있습니다. 남들보다 정년이 조금 빠르게 이런 어떻게 보면 남자 나이에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보통은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근데 저희는 그때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돼요. 일반 운동선수들하고 비슷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짧은 네네. 의견이지만은 우리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은 잘 나가다가 네네. 은퇴해서
감독 생활 하던가, 운동하고 관련된 생활을 하면 대부분 이제 장수를 하던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장사를 한다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예. 사업한다든가. 그래서 두 분도 나중에 지금도 잘 나오고 계시니까 관련된 업으로 계속 준비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관련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건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좋은 거는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이나 들어봤을 때 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에요. 네. 일단 뭐 PT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저희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의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큰 센터라고 해봤자 10몇 명이고, 직원이 많지 않고, 같은 트레이너가 다 동급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이제 지상 상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적은 직업이에요. 네, 뭐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영업을 하는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직종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면 내가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예. 오다리님 어때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직업군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 또 내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나에게 또 찾아오는 거라던가, 그런 점 확실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좋은 고객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로운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여기 나온 것도. 네. 여기 나온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간 것도 PT 회원의 친구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그 회사에 이렇게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사람, 또 운인데, 회원 운도 따라야 되는 건데, 그쵸,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면서. 네. 여기서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도 또 만나요. 토마토, tomato, 나토, NATO, 이란. 뭐야, 왜 맨날 배운 단어랑 발음이 다르냐고. 일빵빵 팟캐스트 영어 방송 들어봐. 그게 뭔데?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로 가면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빨리 들어가 봐야지. 고객들과 개인적인 관계로 얽히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뽀구리님 본인은 기회를 잘 잡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주파가 오면? 아니, 저는 딸을 소개받은 적도 있어요. 그 회원은 따님을, 그러니까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사위로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해서, 딸을 소개시켜줘서 밖에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선이네? 그쵸. 지금, 만약에 잘 됐으면 장모님이 주선을 한 거죠. 그렇게 만난 적이 있죠. 만나고만 말았어요? 근데 약간, 좀, 성격이. 본인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성격이 좀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 넘기려 했던 거지, 하자 처리만. 이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가르치다 보면, 아까 우리 터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터치. 네. 원하지 않아도 터치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어떤 또 이제 딱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아니, 얘기할 거면서 아니 딸 얼굴에도 보면은 약간 좀 나이가 있는데 좀 얼굴에 좀 새끼가 있어요. 새끼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 좋아요. 이모인데 새끼 있는 이모. 근데 자꾸 운동하다 내 쪽으로 넘어져. 내가 근데 분명히 중심 잡을 수 있는데 힘드네 그러면서 힘든 거죠. 자꾸 이렇게 짚는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내가 트레이너인지 뭐 이럴 때 좀 회의감 드는 거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술 먹고 불러낼 때가 있어요.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있는데 좀 나와주면 안 되냐? 내가 선생님 얘기했더니 뭐 보고 싶다고 여기 어딘데 와라. 그러면은 가도 웃긴 거고 안 가도 웃긴 거고 가면은 그 회원이랑의 그 선생님과 회원 간에 그건 무너져요 사실은. 가보면은 그냥 동생 누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도 또 망가져. 왜냐면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불렀는데 충들 앞에서, 까였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망가져.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중간까지만 가면 어떨까? 중간까지 갔다가. 정상만 보이는 거지. 네, 얼굴만 비추고만 하고. 인사만. 제가 그런 유두리가 없었는데. 생각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회원들과는 잘 해드리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도 사실 제가 먼저 안 물어봐요, 절대. 차라리, 그런 편이죠, 예. 이런 응당한 질문하는 아줌마들도 있죠. 어떤 거요? 아유, 이렇게 몸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데, 혹시 다른 운동도 잘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돌려서 얘기해드려요. 제가 아닌 다른 트레이너가, 이러면서, 1초에 사람이 있다.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지금? 너무, 처리 방송 아니죠? 네. 저지르다가 좀. 저지르다. 그런 얘기 좋아하셔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솔직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이거 방송을 타는 거라,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PT, 개인 트레이너분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런 음담패설 고객들하고나 관련된 음담패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남자들끼리 너무 유치하지만 사실은, 남자들끼리 모이면 유치하지만 우리 회원들의 순위를 매겨요. 누가 이쁘다. 누가 이쁘다.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좀 스킨십을 일부러 많이 본인들 알아서 해주는 트레이너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옆구리를 터치한다던가 사이클 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에 되게 만족하는 그 뒤에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게 만족하고 있는지 회원이 이게 되게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으면은 뒤에서 그게 흐뭇해 보이는 이렇게 하나의 깔끔하게 절대 이렇게 서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영상으로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죠. 예전에 이제 압구정 쪽에 정말 대규모의 여성 전용 휘트니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 전용 휘트니스는 저희 체인도 그렇지만 남자 트레이너 많이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여자들끼리 트레이너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정말 대규모로 그리고 남자 트레이너가 원래는 이제 보디빌더 출신들이 굉장히 매년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제 스마트하고 좀 큐트하고 이런 스타일의 트레이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이제 있었던 텐데 거기 트레이너 남자들이 정말 잘생기고 이렇게 훈남이고 이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 다녔던 그 사람이 얘기해준 얘기는 거기는 호빠 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 동네 약간 잘 사는 동네 쪽이었는데 갈 필요가 없다. 거기는 가면은 알아서 만져주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상상이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돈 있는 아줌마들 한량이고 돈 쓸데없는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어디 이제 개인 트레이너들 가면 누구 괜찮은 개인 트레이너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친구가 만나볼까 이러면서 운동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을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실 휘트니스도 클럽이에요. 네. 휘트니스 클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일의 특성상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이 자제를 시키죠. 아까 얘기했던 그게 중요한 거지, 자기 컨트롤. 자제를 이제 트레이너들과도 얘기할 때 자제를 시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방향성이다,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누구나, 나도 욕구가 있고, 회원도 욕구가 있고,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면은, 우리 둘 다, 그 회원과 나와 다 우리 장기적인 컨셉이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욕구는 억제를 해야 되지 않는 거냐.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얘기 항상 하죠. 근데 이제 성욕은 인간의 4대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네. 안 하고 살 수는 있지만. 네. 네. 거기까지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요? 트레이너로서 이제 기억에 남는 그쵸, 거는. 트레이너로서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가장 살을 많이 빼준 회원이 제일 기억에 남죠. 얼마에서 얼마 정도? 96에서 왔는데, 네. 이제 62 정도로 이제. 얼마 기간 동안? 한 3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달 만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같이. 그렇죠. 처음에 아버지가 먼저 왔어요. 네. 아버지가 먼저 와서, 우리 딸이 지금 이렇다, 살을 좀 빼줘야 되겠다. 술을 좀 드시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때문에 속상하셨구나. 여기에 이제, 없냐, 누구, 그래서 이제, 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서 3개월치 결제 한 번에 끝내고 왔어요. 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아버지가 딸한테 항상 졌던 거예요. 딸이 왔는데, 운동하려고 갔는데, 운동하려면 거울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세를. 거울을 못 쳐다봐. 자기 너무 뚱뚱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거울을 못 쳐다봐요. 그래서, 거울 쳐다보고 운동시키는데 2시간 반 정도를 하고, 결국엔 첫 운동할 때 거울을 못 쳐다보고 끝났어요. 보다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보다가 계속 숙이고, 보셔야 된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유대관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됐을 때가 이제 목표치가 그렇게 됐었죠. 이제 저희가 내가 60kg 꼭 만들어주겠다. 본인은 말도 안 된다. 자기 80kg만 돼도, 뭐, 꿈도 못 꿨던 체중이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사진을 보내줄 때, 정장을 이제 블랙으로 치마를 입고 보내준 사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꾸준한 그런 게 생겨서 아직도 혼자서 이제 운동을 하고, 본인의 이제, 2번째 꿈은 취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은 생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회원이에요. 회원님인데. 그러니까 네, 그 다이어트 살만 빼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꿔준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보람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진짜. 예.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살을 그렇게 급격하게 빼면 부작용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라든가. 요요는 이제 운동 꾸준히 못할 경우에 요요가 오는 거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호르몬 작용이잖아요. 탈모가, 머리가 좀 얇아진다거나, 생리를 못 한다거나, 한동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죠. 장기적으로 되면은 조기폐경도 올 수 있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한 달에 4kg, 5kg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빼야. 4, 5kg 정도 뺄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빼게 되면은 이 얼굴이 꺼지잖아요, 여기가. 늙어요. 여자들이. 자글자글해지고. 맞죠. 그러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빼니까 이 피부 조직과 이 근육에 이 밀착이 안 생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럼 권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해달라면은 해드려요. 회원님들이 고객에, 저는 근데 다시 제시는 해드려요. 한 달에 몇 킬로 빼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몇 킬로요? 전 4에서 5킬로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뺄 수 있고. 그거는 좀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 일반 약간 통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4, 5킬로 좀 무리고, 한 2킬로, 3킬로, 이렇게 몸에서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하루에 한 100g씩, 이렇게 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몸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것 때문에 요요가 오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 몸에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빼서 2kg, 3kg 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네, 저는 막 뭐 3개월에 뭐 몇십 킬로 꼭 빼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안 받아요. 그거. 네. 제가 그때 너무 돈에 눈이 멀었네요. 3개월 일시불 결제. 네, 일시불 결제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받았습니다, 일시불로. 뽀구리님은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뭐 많죠. 그렇게 지금 아주 되게 많은데. 한두 분만. 일단 그 따님 그 소개팅 해주신 그분도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그분이 1년을 넘게 하셨어요. 1년 넘게. 그분도 사실 저희랑 요즘에 연락 안 하시죠? 네, 연락 안 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청골 쪽, 그러니까 몸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었어요. 그 수학 과외 하시는 분이셨는데 수학 과외를 하다 보면 한쪽 바닥에서 많이 하니까 한쪽에 앉아가지고 이게 틀어진 상태로 계속 이제 수업을 몇십 년을 해오신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운동을 그러니까
막 어깨부터 해가지고 뭐 척추 온몸이 이제 너무 아픈 거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1년 넘게 트레이닝을 되게 열심히 나오셨어요. 정말로. 그 바쁜 스케줄 소화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나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지금 굉장히 그래도 통증 없이 살아가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거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게 기억에 남고 보람차죠. 예. 에피소드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에피소드? 웃긴 사람도 좀 있어요. 웃긴 사람들? 이렇게 진상들이나 이제 트레이너 중에서도 진상 좀 있고. 진상 트레이너. 좋아요. 그거 얘기해주세요. 트레이너 중에 진상은. 그 회원 진상 먼저 얘기하면 예전에 진짜 내가 혀를 내둘렀던 적이 있는데 이게 샤워실을 보면은 샤워 부스를 보면은 일자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일자형 부스가 있을 수 있는데 칸막이가 없고 그냥 대중 목욕탕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 이제. 근데 샤워기가 일자형 부스가 아닌 네모 형태의 그 샤워장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오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오전 인포지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저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르잖아요. 네. 샤워 부스를 누르는 건데 거기다 수건을 묶어놓으면은 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물이 나오다가 끊기는 멈추죠. 거기에 수건을 딱 묶어놓으면은 안 멈춰도 돼. 근데 안 눌러도 돼요. 그래가지고 사방 걸 자기한테 맞춰놓은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고 거기에 물을 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막 나고 있고 모양처럼. 나 근데 왠지 이해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선녀처럼 마치 자기의 포스를 맡고 있는 아침에. 대중목욕탕에서는 못 그려보지만 왜 집에서 혼자 샤워하게 되면 여기가 샤워부스가 계속 맞을 때 여기 샤워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7개, 8개를 동시에 자기한테 동시에. 정말, 왠지 이해돼. 빈틈없이 물줄기를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정말 기억에 남는다. 그래, 이렇게 빨래 강아지 좋아하셔가지고. 빨래? 예, 빨래하고 속옷빨이 같은 거 이렇게 딱 거기 헬스장 안에서 샤워하시면서 이렇게 빨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수건 훔쳐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훔쳐가고 있는데 가방에 살짝 보여. 훔쳐가는데, 우리 회색 수건이 잠깐 보여. 이렇게 좀, 그치? 회색, 그런 게 가방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우리 딱 회색이 보이고, 집에서 뭐 걸레로 쓰시려나 보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것도 이해돼. 3개월에 10만 주고 끊었는데 자주 나오지도 못하고. 드라이기, 빛,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없어요. 많이 가져가세요. 거의 대중목욕탕에나 나올 법한 에피소드인데. 네, 체중계도 훔쳐가지고. 맞아요. 자기야, 요즘은 방금 지금 대중목욕탕 얘기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피트니스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남자들은 대중목욕탕 가고 피트니스 가서, 그냥, 샤워만 하고, 샤워하니까. 그냥 운동 거의 안 하는데, 잠깐 그냥 들렸다가, 샤워만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었겠죠. 예, 많아요. 그 단가가 맞거든요. 한 달에 5만원 하면은, 샤워만 하고 나가면 하루에 2,000~3,000원이면 2,000원 정도면 샤워하고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가깝거든. 맞아요. 퇴근길에 샤워하고 집에 들어가면 돼. 맞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개인 트레이너 직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줄 얘기 있어요? 아까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제 직업을 이제 떳떳하게 밝히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어제부터? 오늘부터? 네, 그랬는데 처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트레이너를 한다면은 이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 사람이 퍼스널 트레이너가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교육기관이 확실하게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어렵게 딸 수 있는 자격증도 국가공인으로 딱 인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됐구나.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됐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많아요 트레이너가 너무나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업을 바뀌었을 때 나를 보는 인식이 좀 다르겠구나라는 제가 저만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트레이너 그러면은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 그냥 봐주는 그냥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내 친구도 트레이너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나 친구들 트레이너 있더라고요. 2~3명씩. 그리고 또 트레이너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PMP인데 오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를 좋아하고, 회원들에 대해 찝쩍거리고, 그런 인식들이 너무 이제 전반에 걸쳐서 있으니까, 제 직업을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색안경을 끼지 않을까라는, 네, 직업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사실은 밝히기가 좀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부터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더 자기 관리 더 잘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도 제 직업군을 정확히 밝히는 데는 좀 오랜 시간 걸렸어요. 충분히 그런 심적인 고충은 이해가 되네요. 네네. 저도 그런 제 직업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종의 부동산쟁이 아닙니까? 경험하고 부동산 관련한 법률 일도 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단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쟁이인데, 저도 초반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이게 비슷해요. 직업이 고객을 1대1로 상담하는 거고, 영업해야 되는 거고, 수입도 불규칙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만 않고. 맞습니다. 저 그때 방송하시는 거 안 회장님 직업에 대해 방송하신 거 듣고 비슷한 게 되게 많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 일적으로 만나면 관계없는데, 일하고 관계없이 만나는데,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내 일을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때로는 반대로 돈에 눈먼 사람들은 나를 무슨 상점 모시듯이 내가 꼭 무슨 대단한 부동산 해법을 줄 것처럼 사실 아무 해법도 없는데 자기보다 모르는데 그런 오해로 비슷합니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본인이 이제 밝히신 지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어쨌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 당당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추고 더 실력이 있어야 더 떳떳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점 어느 순간은 그렇게 되고. 오다리님 같은 경우에는 밝히기 시작한 게 우리가 일본에서 책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내 입으로 뭐가 나왔다. 그때부터 밝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그 전부터 아니 솔직히 아니었잖아. 그 전부터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그 전부터 이제 먼저 책이 나오기 시작,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이제 1, 2년 전부터 이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먼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주변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너로서. 일본도 가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시선이 이게 있으면서 저도 떳떳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그거잖아. 이렇게 떳떳해지니까 일이 잘 풀려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리로 일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제일 떳떳할 수 있는 거는 경제적 보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가 많이 들어오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 앞에 떳떳하게 되고요. 지갑 열 때마다 막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면 내가 남들이 아무리 날 칭송해줘, 너 떳떳하지 보는 게 없으면. 소비를 못하니까. 떳떳이 내가 요즘 못 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남들이 날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팍팍 쏘고 이러면, 저 새끼가 돈을 잘 버나 보다. 그러면서도, 직업에 대해서 몰라도 나를 막 이렇게 높이 사주게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이 정도 할까요? 그러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개인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자질, 아까 얘기해 주신 절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있으면은 후배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포함해서 좋은 퍼스널 트레이너의 자질이란 거는 사실은 어떤 직업이 똑같은 것 같아요. 퍼스널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성실함이랑 이 일에 대한 내가 자부심이라던가, 그리고 회사죠. 저희한테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생각하는 애사심도 필요할 거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트레이너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거에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밑에 처음에 연습생 시절부터 할 때는 너무 이제 할 게 많은 거야. 내가 하기 싫은 아까 전단지 돌려야 되고, 수건 깨면서,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수건 깨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계속 쳇바퀴 돌듯이 수건만 계속 깨고 있고, 하루에 몇천 년씩 깨야 되니까. 생활에 다니냐 나와요.
나중에 되다 보면 정말 빤듯해져요. 진짜 빨라요.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참았고 견뎌내면은 누구나 트레이너 팀장이거나 뭐 매니저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중간에 이직률도 심하고 이런 거예요. 또 요즘에는 보디빌더와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GX 선생님과 이런 게 좀 이제 구분을 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보디빌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선수처럼 먹는 거와 자기 자신의 절제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또 트레이너는 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잘 가르치고 자기를 이제 약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이런 컨셉도 나뉘어요. GX 선생님 같은 경우는 GX를 하면서 또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한 좀 자기만의 캐리어를 쌓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막 헬스 트레이너 하다 갑자기 형 나 살 좀 찌워가지고 벌크업 한 다음에 보디빌더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이게 또 힘드니까 형 나 그냥 다이어트 할게. 그래서 하루에 막 2번씩도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야를 좀 깊게 파고들었으면은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에선 특히 더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쪽 분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피트니스계에서도 뭐 재활 쪽이라던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남자 전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를 정말 공부를 맞아요. 많이 해서 전문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그렇게 큰 비전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동네 그냥 일반 회원 좀 운동하는 애를 내다 쓸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앞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를 좀 더 자기의 지식 수준이 거의 한 반 의사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근육에 대한 공부나 이해가. 그래서 그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할지 정확하게 정해서 그쪽으로 깊게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잡수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 무슨 이벤트 해줄 거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오다리가 관리가 하고 있는 센터가 이수역 쪽에 바로 앞에 있어요. 이수역 앞에 아까 뭐였지 이름이? 레드콩고 여성 전용 피트니스. 예, 체인점 중에 제가 좀 이쪽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오시면은 뭐 일단 저희는 배 좀 만져 주시나요? 현실을 좀 더 섬세하게 해주시나요? 옆구리. 일단은 파격적으로 끊으시는 개월수에 한 달을 추가해 드릴게요. PT를 한 달 추가해 주는 거예요? 세 달이 기본이라서 3개월이 기본이라서 일단은 뭐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셔도 일단 헬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게 되면은 제가 뭐 끊으시는 회원권에 날짜 한 달이면은 그것도 금액이 꽤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추가로 그냥 해주신다. 개인 낙하까지 포함된 거 무료로 해드릴게요. 잡수다 통해서 왔다 하면. 네네. 이거 괜찮네. 네. 그냥은 못 드리고 한 달은. 근데 4개월 끊어도 3개월에 플러스 1개월에 4개월을 끊어도 네. 보통 한 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로얄 고객이면 너무 좋죠. 우리 그분들은 로얄 고객이라. 낙점을. 옛날에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그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이. 헬스클럽이 운영되는 가장 이제 그 수입원은 낙전이다. 네, 낙전이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안 나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는 거지. 매일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반갑게 인사하지만 세탁비도 안 나와요. 어쨌든 네, 좋은 이벤트네요. 혹시 그러면은 우리 뽀글이님도? 그럼 저는 경쟁 붙는 거 좀 더 파격적인 거.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분당이나 죽전, 수지 이쪽 지역에서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서울 쪽은 여기 오다리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 죽전, 수지 이쪽 지역에서 저희 블로그 통해서 잡수다 듣고 왔다라는 사람들이 홈 트레이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50% 첫 달 50%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이게 또 이벤트라고 해서 너무 파격적으로 나가면 본인한테 민폐가 끼치기. 저희는 항상 얘기드리면 휴머니즘이 먼저라서 사람을 다양한 사람 만난다는 거에
그러니까 첫 달 50% 해드리고 네. 다음 달부터는 정상 가격으로 이렇게. 네. 미끼지. 네, 여러분 미끼입니다. 네. 아니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형 트레이닝이. 네. 그러나 뭐 직접 안 보셔서 그렇지만은 아마 블로그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굳이가 아니라 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하실 분들은 이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녹음하시면서 소감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녹음한 소감을.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녹음에 참여하게 돼서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식상했나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아니, 진짜, 그런 다른 정자세는 TV 방송에서 해주시고요.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방송이고. 네. 아나니아님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척척박사님 얼굴 뵙고 싶었는데 못 봐서 좀 아쉽네요. 예,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저희 여기서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면 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다리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직업을 할 때도 가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많이 했지만 갑자기 어떤 질문에 대한 내가 답을 하고 있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말 남발하지 않았나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잘 이제 편집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너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눈도 오고 참. 갑자기 많이 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논산택 먹지만 말고. 끝날 때 되니까 배고프신가 보네. 우리 논산택 한마디. 네, 재밌었어요. 네. 이 정도면 많이 한 거야, 우리 논산택이. 우리 달팽이님도 오랜만에. 저는 아직. 이 부부 이렇게 말이 없다, 이 부부가. 아직도 서먹하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둘이 있을 땐 얘기하죠? 몸의 대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개인적으로 혹시 잡스타에 요청하는 직업 있어요? 이런 거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직업이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고시생들 한번. 사법고시생이. 사법고시생이나 경찰고시생들이 느끼는 그런 굉장히 그게 심해요. 야, 그거를 고시촌 안에서 하면 좋겠네. 네, 고시, 저희가 예전에 고시 매장에 고시 있는 노량진이나, 신림점 그런 쪽에 매장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그 고충들이 있어요. 시선적인 면이 제일 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분들한테 들어보겠고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웹툰 작가. 웹툰 작가. 웹툰 작가도 한번 나와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고, 그쪽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 조회수로 이게 그 월급이 들어가는 건지, 빡세다고 하던데. 이 평점, 별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건지, 그것도 그 회사에 따라 틀릴 거고, 그거 조금 궁금해요. 나 천리만 마트 작가 되게 좋아하는데. 나 그거 되게 대박 좋아하는데, 천리만 마트. 얼마나 웃긴지. 우리 천리만 마트 좀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전혀 개인적 친분은 없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극 배우도 그런 것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쪽 일을 했었으니까, 일반 그냥 배우들 말고 좀 이렇게 그쪽에서 아예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분들도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여기서 자기 목소리를 한번 내므로써 그래도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공로의 장으로서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스타의 35번째 이야기. 시즌2 세 번째 이야기 퍼스널 트레이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